안녕하십니까. 한길 채권 매칭 대표 임준선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실수요자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유동화 회사에 있을 때 시절인데요. 한번 실수요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어할 금액은 40억이었습니다. 40억.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아시죠? 네, 광주시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성남 지원이고요. 대지는 353평, 건물은 302평, 감정가 57억, 세죠? 최저가는 36억. 이때 떨어졌으면은 유찰됐으면 아마 29억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29억에 떨어졌으면 유동화 회사들은 유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어할 금액이 40억이었으니까 뭐 한 40억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겠죠. 낙찰자는 광주농협. 이거는 그 단위 농협을 말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NPL은 실수요자를 찾는 능력, 실력, 실수요자를 잘 찾아야 수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 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성남법원 지금 낙찰자 단독이죠. 만약에 이 농협이 없었으면은 아마 유찰이 됐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농협을 찾았는지 뒷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회생이 나오네요. 그렇죠. 개인도 회생하고 기업도 회생하고 하지만 인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계속기업 가치는 29억, 그리고 청산 가치는 29억 6,900.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번 사례를 보면은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크죠? 그러면은 청산해야죠. 그럼 경매에 넣어야죠. 그래서 이 건은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결론 폐지됐죠? 예. 이거 지적도고요. 위치도 코너머리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는데 당초에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좀 사적 주유소 뭐 좀 이런 느낌이었고요. 매입한 이후에는 NH 농협 딱 있으니까 그냥 틀려 보이죠? 같은 주유소입니다. 이 비포 사진이고요. 이건 애프터 사진. 확실히 농협 마크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배지 달고 다니면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을 좋아합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이 NH 오일이 주유소, 예전에 이제 그 경안 주유소, 지금은 같은 NH지만 그때는 이 NH가 아니었죠. 제가 관리하던 담보물 주유소였는데 지금도 주유소가 많이 어렵지만 그때도 주유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매로 주유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찰은 시켜야겠고, 낙찰은 40억 이상 낙찰이 되어야 제가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주유소 경기가 어려운데 실수요자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을 막 돌아다녔죠. 막 쑤시고 다녔죠. 옆에 건물, 뭐 요쪽에 또 뭐 홍보관도 있고, 어느 누구도 주유소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한 마음에 걸어가다가 이쪽에 보면은 여기 순댓국밥이 있습니다. 지금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 마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일은 잘 안 되고 하도 속상해가지고 순댓국밥에 한 소주 2병 먹었죠. 소주 2병 먹고 이게 오는데 여기 주유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운에 그냥 주유소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주유소 소장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해갖고 저 옆에 있는 유경환 주유소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매수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잘 됐네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조합장님 좀 같이 만나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NH 주유소에서 그 소장님과 손잡고 이쪽 농협 이 은행으로 갔죠. 가가지고 보니까 그 조합장님이 그런 겁니다. 잘 됐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지금 우리가 100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농협 옆에 보면 하나로마트 지금 보이시죠? 이 하나로마트에 50억을 집행을 할 거고 나머지 50억은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와, 진짜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 겁니다. 잘 됐다. 제가 조합장님, 그럼 저 주유소 매입하셔서 NH 주유소 2 만드시죠? 그랬더니 좋다고 하시는 겁니다. 광주 농협은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주유소를 낙찰받게 되고 NH 주유소 2를 만들게 됩니다. 자, 뒷단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걸어간 횡단보도고요. 이게 NH 농협 주유소 완 원래 있던 겁니다. 제가 걸어가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소장님 만나가지고 소장님하고 걸어가면서 이제 광주 농협 가서 조합장님 만난 거죠. 이 횡단보도가 저한테 의미 있는 겁니다. 제가 나수를 안 했으면은 여기를 걸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차 타고 그냥 갔을 건데 하도 답답하고 이게 유동화 업무가 되게 힘듭니다. 이게 가격을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낮술 먹고 술 기운에 이 횡단보도 건너서 NH 주유소 가서 제가 프로모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돈키호테 같은 사고가 먹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간 거죠. 그 주유소 소장 손잡고. 그래서 이게 광주 농협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광주 농협 바로 옆에 있는 하나로마트. 그래서 50억은 이 하나로마트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억은 제 담보물 주유소를 낙찰 받아가지고 NH 주유소 2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조합장님. 저한테는 은인입니다. 은인 진짜로. 이 조합에서 집행할 돈 50억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아마 저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참 보이시죠? 이 소장님, 주유소 소장. 제가 이분을 만나서 이 조합장님을 만나서 제 담보물인 주유소가 낙찰이 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떠들지만 채권을 사고 실수요자 물세 가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이게 팩트입니다. 이 능력이고요. 또 저희는 경매 신청 채권자는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서 그 허위, 기타 선순위를 발라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선순위는 말씀드렸는데 직전 그 스터디에 있습니다. 뭐 선순위, 뭐 당해세, 조세 채권, 그리고 임금 채권, 그리고 법이 보장하는 소액 임차 보증금,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성이면 놔두는데 이게 진성이 아니고 가성이라든가 어떤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서를 내고 소액 보증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름말 타가지고 진짜는 놔두고 가짜는 법원에다가 배당 배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 배당 배제 신청서를 보면 대부분 배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가만히 있습니다. 뭐든지. 근데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일단 신청하는 사람 말을 존중해서 배당 배제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중요한 행위인 게 뭐냐면요. 배당표를 받으면 배당받을 권리자들이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당이의 소송인데요. 소송의 본질은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당 배제해가지고 임차인이 배당 배제가 됐다 하면은 나중에 배당기일에 임차인이 재판부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짜고 치는 고스톱에 우리가 입증하기 어렵죠. 그래서 배당 배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배당 배제 신청 안 했다 하면은 배당기일 당일날 재판부에 가서 배당이 있습니다 하면은 제가 입증해야 돼요. 그럼 소송이 어려워요. 소송은 공격과 방어입니다. 원고는 공격하고 피고는 방어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고가 되는 게 좋을까요? 피고가 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피고는 방어만 하면 되고 원고는 이것도 입증하고 저것도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들은 배당 배제를 해서 나중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피고의 입장을 취하면서 방어하는 겁니다. 배당 기일에 배당이의를 하는 원고는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배당 배제 신청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저희 매입할 때 담보 평가한 거고요. 배당표 나오죠. 보시겠습니다. 이 배당표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총 매각대금, 뭐 이자, 뭐 선순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1순위 배당표고요. 이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는 낙찰자가 잔금을 넣고 배당기일까지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동안 이자가 불이되는 거를 배당표에 넣어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집행비용 계산서. 금융기관 출신들은 아는데요. 이 7번부터 11번까지 합계금이 예납금의 합계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집 예납금의 합계액이 800만 원 돈이죠. 이게 원 단위까지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별 수불 내역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납했던 거를 맞춰 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목록을 보시면은 이 매각 수수료가 있죠. 이게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납부하는 겁니다. 정확한 말로는 환가한 비용, 쉬운 말로 복비, 공인중개사 뭐 비용 같은 건데요. 낙찰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납을 하고 낙찰이 되면은 매각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추납을 하러 날라옵니다. 그럼 추납을 하면은 딱 이 금액이 원 단위까지 맞는 거죠. 이거는 그냥 금융기관만 해당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뭐 사실 패스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출금 명령서를 받습니다. 이 경매계로부터 출금 명령서를 가지고 보관계로 가면은 보관금기죠. 가면은 거기서 출급 명령서를 출급 지시서를 바꿉니다. 그럼 출급 지시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계좌이체도 되고 현금을 나면 현금도 주고 수표 끊으면 뭐 수표로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기일에 출급 명령서를 가지고 보관금계를 가면은 거기서 출급 지시서를 바꿔줘서 은행에 가면은 돈을 준다. 이걸 좀 스터디 해 보았습니다. 자, 단독 낙찰이었죠. 제가 방어할 금액은 40억이었고요. 만약에 제가 이 주유소를 찾지 못했더라면 최저가가 30억으로 떨어졌을 거고 정확하게 29억이고요. 그럼 제가 아마 방어 입찰이 아닌 유입을 했겠죠. 40억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광주농협이 감사하게도 단독 낙찰로 45억 1,900에 낙찰 받아서 저는 아주 해피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면서 이런 자료를 드리는 거는 지금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올린 거고요. 아까 또 금융기관 분들은 그런 예납과 추납에 있어서 합치는 부분 7번부터 이렇게 쭉 보셨죠? 그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